선이가 읽어달라는 인수신을 모두 들고 배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한다. 해. 얼른 가 누워. 결국은 아빠가 잔소리를 했다.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아들도 이불 덮어. 밤에 추울 수 있으니까 이불 잘 덮어. 이나 그 두꺼운 이불 큰 거니까 같이 당겨가지고 같이 덮어 사이좋게. 밤에 지금은 괜찮은데 밤에 자다 보면 새벽에 추울 수 있어. 타요 배. 왕 멋지고 멋진 배, 재미난 배. 철퍽철퍽 파도치는 푸른 바다를 쏴 헤치며 나아가는 배. 먼 바다를 다니며 물고기 잡는 원양어선과 여행 갈 때 타는 고속페리. 물 위에 별장이라는 멋진 요트, 바다 위에 호텔이라는 호화 유람선, 물속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관광용 잠수함과 반잠수정, 그 외에 많은 배들이 물살을 일으키며 촤. 철썩철썩 파도치는 바다 위를 하얗게 물살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배. 고기 잡으러 떠나는 배도 있고 사람들을 싣고 먼 나라로 가는 배. 신나게 파도를 즐기는 배도 있지. 어떤 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맛있는 생선을 잡는 배, 어선. 커다란 배가 하얀 파도를 일으키며 나아가고 있어.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원양어선이야. 명태, 오징어, 꽁치, 참치 등 맛있는 생선을 잔뜩 잡아오느라 한 달 넘게 바다에 있는 때도 많아. 그래서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배 안에 냉동장치나 가공장치가 갖춰져 있어. 가까운 바다나 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보통 어선에 비해 크기도 엄청나게 크지. 트롤 어선. 트롤이란 배 뒤로 그물을 넓게 던져서 바다 밑바닥에 닿게 하여 끌면서 고기를 쓸어 담듯 잡는 방식을 말해요. 그런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어선을 트롤 어선 또는 저인망 어선이라고 해요. 그물을 양쪽으로 벌리기 위해 두 척의 배가 그물을 끌기도 하는데 그것은 쌍끌이 어선이라고 해요. 보통 어선, 낚시나 그물 등으로 고기를 잡아요. 원양 어선,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이에요. 여행 갈 때 타고 다니는 고속페리. 사람들을 가득 싣고 바다를 달리는 고속페리야. 아주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바다 건너까지 데려다 주지. 자동차에 탄 채로 배에 오르면 자동차까지 함께 데려다 줘. 버스나 열차처럼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같은 곳을 오가기 때문에 바다 건너에 갈 일이 있을 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페리. 프란치스코호는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념해 프란치스코호로 이름 붙여졌어요. 최고 속도가 58노트로 땅 위로 치면 고속버스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페리예요. 고속페리 프란치스코호. 아르헨티나의 고속페리 회사 부케부스의 여객선이에요. 1024명의 사람과 150대의 자동차를 실을 수 있어요. 고속페리 벤치 지구와 익스프레스호. 에스파냐에서 운영 중인 고속페리예요. 1350명의 사람과 337대의 자동차를 실을 수 있어요. 바람을 안고 달리는 배, 범선. 하얀 돛을 활짝 펼친 범선이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멋진 모습으로 바다 위를 스르르 나아가고 있어. 옛날의 범선은 바람이 불어야만 나아갈 수 있었지. 오늘날의 범선은 엔진을 달아서 바람이 없어도 바다를 달릴 수 있어.
빠르지는 않아도 모양이 멋져서 대개 관광용으로 쓰여. 세계 범선 축제. 범선은 아주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했지만 증기나 기계의 힘으로 가는 기선이 나오면서 사라져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956년 세계 각국의 범선 20척이 영국에서 경주를 하고 항해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경주를 보러 온 사람들이 무척 즐거워하며 계속하기를 원했어요. 그때부터 국제항해훈련협회라는 범선협회가 생겨 해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범선 경주 행사를 벌여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수 국제 범선 축제에서 범선 경주가 열려요. 범선 카이오 마루호. 일본의 항해 연습선이에요. 범선이지만 디젤 엔진이 달려 있어서 바람의 힘과 석유 연료의 힘을 모두 이용해요. 고속 페리 타니토. 튀니지 코트나부 사이의 고속 페리예요. 길이 210m에 방이 814개나 되는 세계 최대의 고속 페리지요. 요트 위의 별장 돛담배. 요트. 멋진 요트가 푸른 바다에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려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멋지다는 요트 이클립스호야. 요트는 여가를 즐기거나 항해하기 위한 배로 크고 호화로운 요트는 멋진 집처럼 모든 게 갖춰져 있어. 수영장과 온천까지 있어서 물 위의 별장이라고 부르지. 원래 요트는 돛이 달려서 바람의 힘으로 달리는 작은 배를 말했어. 지금은 엔진이 달린 큰 요트들이 많이 나와서 돛을 단 작은 요트는 세일링 요트라고 불러. 윈드서핑. 파도 타기용의 긴 타원형 판과 요트의 돛을 합쳐서 만든 것으로 돛을 잡고 바람을 받으며 파도를 타는 스포츠예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지금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요. 요트 이클립스호. 세계적 재벌의 호화 요트예요. 수영장과 온천은 물론 소형 잠수함과 헬리콥터, 미사일까지 갖추고 있다고 해요. 세일링 요트. 돛을 움직여가며 바람의 힘을 이용해 달리는 요트예요. 물 위에 소형 탈거, 모터보트와 제트스키. 윙 소리와 함께 모터보트가 휙. 배 뒤에 달린 모터가 힘차게 돌아가며 배를 앞으로 밀어. 빠르게 달리면 속력에 못 이겨 앞머리가 번쩍 들리지. 길이가 30m가 안 되는 배는 모두 모터보트라고 해. 그 중에서 모터가 달린 배가 모터보트야. 제트스키는 수상 오토바이라고도 해. 이름처럼 오토바이를 꼭 닮은 데다 타는 법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크기가 작아서 달리다 휙 돌거나 갑자기 우뚝 설 수도 있어. 속도가 매우 빠르니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꼭 입고 타야 해. 목숨을 구해주는 구명조끼. 구명조끼는 안쪽에 공기나 물에 뜨는 재료가 들어있는 조끼 모양의 옷이에요. 배나 비행기에는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 구명조끼가 갖춰져 있지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물에 빠지더라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배를 탈 때는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 꼭 알아둬야 해요. 모터보트. 모터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작은 배예요. 낚시나 여가, 연구, 군사용 등으로 널리 쓰여요. 제트스키. 매우 빠른 속도로 물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정도 크기의 탈 것이에요. 1972년 일본에서 발명되었어요. 바다를 떠다니는 호텔, 호화 유람선. 높은 건물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바다 위를 스르르르 미끄러지듯 나아가.
세계 최고의 호화 유람선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호야. 바다의 오아시스라는 뜻이지. 손님 방 2,700개에 5,400명이 묵을 수 있고 온갖 즐길거리들이 곳곳에 호화롭게 갖춰져 있어. 고급 식당이 여러 개, 영화관과 수영장, 온실, 널따란 공원, 스케이트장과 골프 코스, 암벽 등반 장치까지 없는 게 없지. 이름난 관광지를 돌며 구경하고 날마다 흥겨운 파티도 열어. 호화 유람선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호.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유람선이에요. 길이 361m에 폭 47m, 높이는 72m로 온갖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세계의 멋진 곳들을 관광하며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호화 유람선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멋진 모습의 브리타니아호도 그 중에 하나지. 비극의 유람선 타이타니코. 타이타니코는 1911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호화 유람선이에요. 그런데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에 침몰하는 비극의 배가 되었어요. 엄청난 크기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구명보트가 부족해 710명밖에 구조되지 못했어요. 이 사건 이후 배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구명보트를 충분히 갖추고 구조 신호를 보낼 무선 통신 시설도 갖추자는 등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요트 이클립스 호화 요트예요. 호화 유람선 브리타니아호. 영국의 P&O 크루즈사의 호화 유람선이에요. 유명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고급 식당들이 여러 곳 있으며 수영장과 온천도 갖춰져 있어요. 영차 노젓는 배, 카누와 카약. 카누는 영차 노를 저어 나아가는 무척 작은 배야. 먼 옛날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사용한 아주 오래된 배지. 처음엔 하나의 통나무를 움푹하게 판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얇은 판자를 이어붙여 만들기도 해. 강에서 놀이삼아 타기도 하고 카누 경기를 하기도 해. 카약은 앉는 자리만 빼고 위쪽에 덮개가 덮여 있어. 그린란드의 에스키모들이 고기잡이 할 때 타던 배로 파도가 쳐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 가죽으로 겉을 둘러싼 거야. 오늘날엔 놀이용으로도 많이 타고 카약 경기도 하지. 혼자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카약. 에스키모들이 사는 그린란드에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에스키모들은 통나무로 배를 만들지 못하고 나무를 잘게 자른 나무살이나 짐승 뼈로 배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을 씌워 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카약이지요. 카약은 매우 가벼워 혼자서도 들 수 있을 정도예요. 카누.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배로 한쪽에 날이 있는 노를 저어 나아가요. 카약. 배 모양의 뼈대에 짐승 가죽을 씌워 만든 배로 양쪽에 날이 있는 노를 저어 나아가요. 물속을 구경하는 배, 관광용 잠수함과 반잠수정. 관광용 잠수함은 깊은 바닷속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어 신비한 광경을 구경할 수 있게 해줘.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짙어지는 푸른 물속에 이리저리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하늘하늘 해초와 예쁜 산호초, 때로는 바다 밑에 침몰한 녹슨 배도 볼 수 있어. 바닷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반만 물에 잠긴 채 물속을 구경하게 해주는 반잠수정도 있어. 물에 잠긴 아래쪽에 넓은 유리창이 양쪽으로 나 있어 바닷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어. 얕은 바다를 돌면서 구경하기에 좋아. 우리나라의 관광 잠수함.
우리나라에도 관광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 서귀포 문섬과 우도,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섬 마라도에서 관광 잠수함을 탈 수 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알록달록 예쁜 물고기들과 해초, 산호초를 볼 수 있어요. 잠수함 아틀란티스호. 캐나다 아틀란티스 잠수함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용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을 타고 물속 깊이 들어가 산호와 난파선, 물고기 등 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어요. 반잠수정 마르델 히에로호.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관광용 반잠수정이에요. 윗부분은 물에 떠 있고 아랫부분만 물에 잠겨요. 커다란 창문으로 바닷속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물 위를 스치듯 달리는 호버크래프트. 부악! 호버크래프트가 물 위를 스치듯 휙 지나가. 호버크래프트는 물에 잠기지 않고 살짝 뜬 채 나아가는 배야. 배 밑으로 공기를 세게 밀어내 위로 뜨고 뒤에 달린 커다란 프로펠러가 앞으로 밀어줘. 땅과 물 위를 다 달릴 수 있어서 땅에서 바로 바다로 뛰어들며 달려갈 수 있어. 호버크래프트는 연료가 많이 들고 무척 시끄럽지만 물과 닿지 않아서 다른 배보다 훨씬 빨라. 아직은 군대와 해양경찰에서 주로 쓰이고 있지만 스포츠로 타는 호버크래프트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물속의 동식물을 위해 호버크래프트는 물에 잠기지 않은 채 나아가기 때문에 물속에 사는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해야 할 물속 식물이 많이 사는 늪이나 습지대에서 이용하면 좋아요. 군용 호버크래프트. 공기를 아래로 뿜어서 위로 약간 뜬 채로 빠르게 달리는 탈 것이에요. 땅 위와 물 위, 얼음 위에서도 달릴 수 있어요.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배, 친환경 배. 와, 풀과 나무가 가득한 섬 같은 배가 떠가고 있어. 피살리아라는 이름의 친환경 배야. 사람들을 날라줄 뿐만 아니라 강물을 거르는 장치로 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배야. 태양광과 물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쓰기 때문에 환경을 해치지도 않아. 일본에서 만든 아우리가 리더호도 친환경 배야. 태양광을 모아서 전기를 만들어 쓰지. 석유 연료도 함께 이용하지만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니 환경에 이로워. 친환경 배와 국제해사기구는 여러 나라가 모여 오염없는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해 여러 가지 의논과 약속을 하는 기구예요. 이 기구에서는 배를 만들 때 온실가스를 덜 뿜어내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친환경 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지요. 친환경 배 피살리아호. 벨기에의 건축가 빈센트 칼보가 2010년에 만든 친환경 배예요. 피살리아는 해파리의 종류의 이름이에요. 친환경 배 아우리가 리더호. 일본에서 만든 친환경 배예요. 배의 갑판에 태양광 모으는 판을 328장이나 설치해 그 에너지를 이용해요. 석유 연료도 함께 사용하며 자동차를 운반하는 배예요. 자신만만 꼬마배. 세계 곳곳에 여러가지 배. 세상에는 크고 멋진 배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더 빠르고 편리하고 멋진 배들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 배들도 있어요. 어떤 배들인지 살펴볼까요? 줄배. 강 양쪽에 쇠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줄을 당겨 움직이는 배예요. 집배. 인도 케랄라 지방에서 집으로 사용하는 배예요.
시카라. 인도 카슈미르달 호수에서 사용하는 나무배예요. 곤돌라. 이탈리아 베네치아 시내의 운하를 오가는 배예요. 가죽배 코러클. 대나무나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틀에 가죽을 씌워 만든 배예요. 펀트.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쓰이는 납작하고 끝이 네모난 배예요. 트렌드 지식백과. 힘을 합쳐 영차. 바다나 강에서 배를 타고 벌이는 경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노를 저어가는 경기는 선수들의 마음이 잘 맞아야만 이길 수 있지요. 어떤 경기인지 알아볼까요? 조정. 긴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서 정해진 곳까지 누가 빨리 도착하는가를 겨루는 경기예요. 특이하게도 이 경기는 선수들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앉아서 노를 저어요. 한 사람이 바로 앉아 방향을 잡아주어요. 드래곤보트. 2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용머리가 달린 긴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정해진 지점을 먼저 통과하는 팀이 이기는 경기예요. 중국의 축제에서 시작되어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생각 통통. 오싹오싹 유령선 전설. 서양에는 옛날부터 뱃사람들 사이에 바다를 떠도는 유령선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와요. 특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호 이야기가 유명한데 이 배는 저주에 걸려 항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바다를 떠돈다고 해요. 험한 바다를 지날 때면 으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배를 본 사람에겐 나쁜 일이 일어난대요. 이 전설을 바탕으로 바그너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라는 유명한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는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지요. 찰스 템플 딕스가 그린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호. 퀴즈. 어느 배일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호화롭게 꾸며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배야. 최고급 식당에 영화관과 수영장, 온실과 스케이트장 등 즐길 거리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 관광지를 돌며 구경하고 날마다 배에서 파티도 열리지. 이 배의 이름은 뭘까? 이름을 말하고 어느 것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봐. 2개.